이화영이가 7년 8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확정됐다는 뜻은 뭐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는 겁니다. 7년 8개월. 그런데 이재명이는 이화영이의 공범으로 기소가 돼서 지금 따로 재판받고 있거든요. 왜 따로 받냐? 공범이니까 같이 받는 것이 정상인데 이화영이가 너무 재판을 일찍 시작해서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까지 됐으니까 이재명이랑 같이 재판받기가 어려워서 기술적으로 따로 받게 돼 있는 거지, 사건 자체는 이재명이는 이화영의 공범으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도지사와 부지사가 공범이라고 기소가 됐으면 누가 주범이고 누가 종범일까요? 부지사가 주범일 수 있습니까? 도지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주범, 이화영이가 종범인 겁니다. 근데 이 종범이 7년 8개월을 확정받았어요. 1심도 아니고 2심도 아니고 대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의 운명은 너무나 뻔하죠. 대법이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법은 살아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법은 살아있다. 야, 법이 무슨 가정통신문인 줄 아냐? 마음에 안 들면 지워버리고 찢어버리고 안 보여주면 그만인. 그거 아니다. 법은 살아있다. 특히 이 대법원은 대북 송금의 목적이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방북 대가로 북한에 보내진 것이라고 하는 대납을 인정을 했어요. 판결문에 대납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화영이가 이재명이가 임명한 부지사잖아요. 이화영이가 이 대납을 할 때, 대납 범죄를 저지를 때 이재명이한테,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이한테 먼저 보고하고 그리고 승인을 받아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까지 적시했습니다. 보고한 자가 종범이고 보고받은 자가 주범이죠. 승인한 자가 주범이고 승인받아서 행동한 자가 종범이죠. 이재명이는 지난해 6월에 별도 기소가 돼서 수원지법에 1심 재판 중입니다. 보고하고 승인받았냐? 검찰이 지난해 3월 1심 재판에서 이화영의 진술 일부를 공개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뭐라 그랬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가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해 보고했고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화영이가 자백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화영이가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잘못했네 싶어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회유당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대법원이 회유 없었다, 네가 주장한 대로 이재명이한테 보고하고 지시받아서 집행한 것이 맞다, 이렇게 확정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이는 지금 1심, 2심 법원에서 5개 재판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직선거법은 대법까지 가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됐어요. 그래서 다시 2심으로 가 있는데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거죠. 여기에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이가 대법 확정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뭐 종범인 이화영이가 7년 8개월 유죄 받았는데 그럼 이재명이가 더 받아야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거에서는 이재명이가 권력을 장악했지만 법원은 이재명이 유죄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미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개딸들이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게 하고,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니까 유죄가 확정 판결을 받은 셈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받도록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제동이 걸린 게 뭐냐?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국민의 63.9%가 아니 그래도 재판은 받아야지 라고 응답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대법원은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그동안 받아왔던 재판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는 특정한 법률적 지침이 없는 상황이므로 각 재판부가 개별적으로 판단하라, 이런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는 수원지법이 알아서 판단해라.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해서 지금 고등법원에 내려가 있는데 그 고등법원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해라. 재판을 계속할지 말지. 이런 지침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나 교과서적으로 봐서 재판 계속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 이걸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법률로 재판을 계속할지 말지가 개별 재판부에 의해서 판단이 돼야 되는데 이걸 법률로 입법부가 대신해서 아예 판단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사법부의 권한을 입법부가 입법으로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권분립 훼손입니다. 상권분립 파괴입니다. 그래서 저것들은 이재명 구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겠지만 그 결과 상권분립이 완전히 파괴되고 사법부의 판단 권한 자체가 부정되는 이 사태가 되는 것까지 사법부가 쭈그리고 앉아서 네네 쎄쎄 하면서 받아들일 것이냐. 이건 사법부의 존립 근거가 부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까지 가면 이재명 개딸 권력과 사법부 간의 전면전은 불가피해진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경원이는 어제 이화영의 대법 확정 판결이 있은 직후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실행자인 이화영이가 7년 8개월 대법 확정됐다. 그러면 이화영이한테 이걸 지시하고 추진하게 한 몸통이 있을 거 아니냐, 몸통. 그게 이재명 아니냐.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몸통이 누군지는 세상이 다 안다. 1심 판결문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104번이나 등장한다. 그러니까 이화영 1심 판결문인데 이화영 이름보다는 이재명 이름이 아마 더 등장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몸통이 누군지는 법원이 다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 사건은 이재명이나 이화영의 개인적인 일탈 범죄도 아니다. 봐라, 이게 북한에 돈을 준 거기 때문에 유엔결의 위반, 유엔 안보리든 국제제재 위반이고 한미동맹과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북한에다가 돈을 갖다 준 이화영을 시켜서 이런 자를 과연 트럼프가 제대로 상대하게 주겠느냐, 국제기구인들 제대로 상대해 주겠느냐, 이거는 대한민국의 외교와 국가안보에 치명상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게 나경원의 주장이었습니다.